91회 이론을 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해도 되죠? 네, 자 1번서부터 볼게요.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 처리비는 판매비와 관련이 1번 그냥 공짜네요. 왜냐면 우리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으니까. 그쵸? 미수금 대여금에 대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화용역 생산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이 정답이 2번이네요. 이거는 자꾸 틀리는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강제 매입 국공채라고 배웠어요. 강제 매입 국공채는 차를 사면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제 매입 국공채 사게 되면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강제 매입 국공채는 뭐예요? 차액만큼. 차액만큼. 왜 그러냐면 강제 매입 국공채는 액면이라는 게 있고 공정가치라는 게 있어요. 결국 의무적으로 사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가격은 무슨 가격으로 들어온다? 공정가치대로 나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액면금액만큼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정가치만큼이 들어왔고 돈은 액면으로 지불하니까 액면이 더 크니까 그 차액만큼을 손해본 거죠. 그래서 이 차액만큼을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한 가격이 취득원가가 되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액면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2번이 정답. 이 문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주 등장을 하고 강제 매입 국공채는 무조건 차액만큼이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보시면 유형자산 이제 얘가 이제 3번을 잘 못 보던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자꾸 하세요.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데 내 주식의 공정가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오늘 시세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2,000원 정도 되는데 82,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다가 토지를 기증을 하겠대요. 토지를 출자를 하겠대.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을 달래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 액면은 얼마? 100원. 액면은 100원. 그래서 자기한테 내가 토지를 줄 테니까 주식 1000주만 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선 토지가 생길 거고요. 그쵸? 토지가 생길 거고 대변에 주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줬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생기겠죠. 맞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난 그러면 1000주를 만약에 발행을 해줬다. 1000주를 발행해줬다. 그럼 저는 토지가 얼마짜리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토지는 얼마짜리가 들어와요? 8,200만 원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100원짜리, 액면 100원짜리 1000주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본금은 얼마? 10만 원. 자본금은 10만 원.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8,190만 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가 유형자산을 출자를 받게 되면 우리 회사 주식을 줘야지 되는데 이 주식에 무슨 가로 계산한다? 시가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다.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당기손이익의 차이금액,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 그러면 평가금액만큼이 차이가 생기겠죠? 500원만큼의 평가
그럼 50만 원만큼의 평가 차이가 발생하겠네요? 네. 빙고. 왜냐면 단기 매매 주권은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다 넣을 거고 매도 감면 주권은 재무상태표에다 넣을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3번이 공짜 정답이었습니다. 4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할부 판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 판매 시점에서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맞죠? 제어가 인도됐을 때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이 운임, 하역, 보험료,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포함한다.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항에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선적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고 여기에 운송 중인 배에 운송 중인 것은 선적지는 선적항에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랬고 도착지는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선적지에서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이 물건은 구매자 거죠. 그쵸? 네, 빙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모손실 정상 비정상 정상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이라 했죠? 빙고. 자, 그 다음 5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응?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왜냐면 자꾸 주감자라고 외워서. 그쵸?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그런데 기타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구분이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도 힘들었다. 처음 문제 나와서. 그쵸? 네. 그런데 그냥 정답은 공짜 정답 4번이었어요.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4번이 정답이었다라고 했을 건데 2번까지만 읽어보셔서 2번이 2번 공짜 정답이네? 이렇게 가셨어요. 네. 4번에 보시면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잉여금 얘네들은 이익잉여금이죠. 그쵸? 우리 기타 포괄손익유기액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식, 재평가잉여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누가 시험 문제 냈는지 아주 말장난을 그냥 제대로 해놨어요. 그죠? 자, 제조 원가에 포함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는 뭐를 지우면 돼요? 영업부를 다 지워버리시면 되죠? 맞나요? 네, 영업부 지워주시면 얼마예요? 47만 5천 원? 20, 30, 40, 58만 원? 아, 네, 58만 원. 2번이 정답이네요? 맞죠? 네.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직접 단계 상호. 맞죠? 그래 정답은 그냥 3번이네요.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빙고. 다음은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냥 공짜 4번인가요? 그쵸? 왜냐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아니요. 기말까지 기다려야 답이 나오는 게 실제죠. 맞죠? 정상 원가는 1일날 원가 계산하는 게 정상 원가 계산이라 그랬죠. 그런가요? 네,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예정 원가 계산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정상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자, 그 다음은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제공품 계정 하나를 그려보시고요. 기초 수량이 몇 개래요? 200개. 단기 착수 수량은요? 900개. 완성 수량은요? 800개. 기말은요? 150개. 그러면 150개가 모자라죠? 맞나요? 150개가 없어졌다. 그런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몇 프로래요? 5%. 그러면 40개가 정상 공손이네요? 맞죠? 그럼 비정상 공손은 110개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정상 공손은 40개, 비정상 공손은 110개입니다.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당해년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그려야 할까요? 그냥 금액만 더하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까지 더했을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계산해야 되니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만 더하시면 되죠. 10,000원. 그렇죠? 실제가 10,000원이고 2,500원 과대 배부됐으니까 예정은 12,500원이 배부가 됐겠죠. 우린 지금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는 거니까 직접비를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데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건물을 예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맞죠? 건물을 매매했을 때 그러면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잔금 청산인, 등기 이전인, 이해가 되셨나요? 중에서 빠른 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보기에서는 상품권이 교환되는데, 맞죠? 실제 재화랑 바꿔질 때를 보시면 되겠고, 자기 고객에게 증여하면 재화를 증여했을 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회 이상 분할하면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가 맞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자, 12번.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4번이죠. 그냥 공짜. 맞나요? 네. 품목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며칠 날 선적했죠? 11월 20일. 그러면 11월 20일의 기준환율입니다. 무조건 선적인 기준환율. 그래서 1,000원. 결국 5천만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중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얼마예요? 150.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고요. 맞죠? 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총 급여액 500만원까지는 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네.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선 나이 제한을 충족해야죠.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5번. 다음 중 이자소득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보통 예금은 은행에서 이자 주죠. 근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 때나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쵸? 네. 그래서 보통 예금하고 정기적금 이런 거 은행에서 지급해 주는 것들은 무조건 지급받은 날이에요. 지급받은 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연 몇 프로 해가지고 돼 있죠? 네. 네.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래요. 정기예금이 예를 들어서 3월 5일이 만기예요. 그래서 만기까지 지급하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3%다.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만기 때 찾아가면 되는데 고객이 안 찾아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 써져 있어요. 다 이 예금마다 다 만기 이후는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 5일 날이 만기인데 내가 3월 5일 날 돈을 안 찾아가고 내가 예를 들어서 3월 30일 날 돈을 찾았다. 그럼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자를 안 주냐? 이자를 줘요. 늦게 찾아가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엔 대신에 3%를 주는 게 아니라 뭘로?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율로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찾아가는 거 나중에 찾아가면 그만큼의 이자가 조금 더 붙어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만큼 지급해주는 게 맞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지고 가면 가져간 날까지 이자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정일이 아니라 언제요? 지급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대여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여금은 뭐를 쓰죠 우리가? 차용증이라는 걸 쓰죠. 맞죠? 그 차용증에 의한 약정일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빨리 개수들 세보시기 바랍니다.